안녕하세요, 허석사입니다.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뭔가 흥미로운 게 있을 때 도파민 폭발 같은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쾌락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도파민이 고통을 부르기도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도파민에 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1954년 캐나다의 한 심리학과에서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쥐 뇌에 전극을 주입해 전기 자극이 주어지면 쥐가 버튼을 누르도록 설계된 실험이었죠. 이 실험을 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뇌의 특정 지역에 전기 자극을 주면 쥐가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가끔씩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음식을 먹거나 다른 생활은 일절하지 않고 12시간 동안 7,500번 누르다가 지쳐 쓰러지고 나서야 이 행동을 멈춘 겁니다. 이 실험을 수행한 제임스 홀드와 피터 밀러는 이 부분이 즐거움이나 보상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이후 계속된 연구를 통해 보상에 관한 뇌의 자극이 주어지면 도파민 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도파민 작용을 방해하는 도파민 기량제를 투여하면 버튼을 누르는 일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도대체 도파민이 뭐길래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걸까요? 도파민은 신경세포 간 시냅스를 오가면서 신경회로를 활성화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전두엽, 해마, 측자해, 편도체, 복측 피계 영역 등 뇌의 보상회로를 활성화해 쾌감과 욕구를 발생시키는 것이 도파민의 핵심적인 역할이죠. 도파민은 무언가를 원한다는 동기부여 신호를 주어 신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의욕을 느끼거나 행복감, 연인과의 사랑 등 활력이 생기고 행복한 감정이 드는 것이 도파민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행동이기도 하죠. 사랑의 유통기한이 3년이라고 하는 이유도 도파민과 연관됩니다. 우리에게 흥분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있는가 하면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파민 같은 촉진제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세로토닌 같은 이완제 호르몬 수치는 낮아지죠. 그런데 사랑에 빠지게 되면 흥분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 동시에 높게 분비됩니다. 흥분됨과 동시에 안정감도 느끼는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정신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바보가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바보이면 생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격렬한 사랑의 기간은 반년을 넘지 못하고 길어야 3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보통 수준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파민은 중독이라는 키워드와 아주 밀접합니다. 흔히들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하지만 학술적으로 도파민 중독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도파민에 중독된다라기보단 도파민이 중독을 일으키는 거죠. 보상에 대해 자극을 받아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리 뇌는 그 보상을 받은 기억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반복해 도파민 분비로 인한 쾌감을 느끼려고 하죠. 보상으로 인한 도파민 분비 경험은 특정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면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쾌락 자극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처음에 느낀 쾌락은 강렬하지만 그 다음부터 느끼는 쾌락은 갈수록 약해지고 짧아지죠. 그러다 보니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스카이다이빙을 반복적으로 즐긴 사람들은 기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무쾌감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의 뇌는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하는데 쾌락을 느낀 만큼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경 적응이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도박 중독자에게서는 특이한 감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이라면 도박을 하는 중에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보통일 겁니다. 그런데 도박 중독자는 도박을 하는 중에 한편으로는 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면 질수록 도박을 계속하고 싶은 충동이 더 강해지고 계속 지다가 이기게 됐을 때 더 큰 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을 손실추구라고 하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도파민 분비량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SNS에 몰입하는 건 역시 변덕스럽고 불확실성이 높은 타인의 반응을 얻게 되었을 때 그만큼 도파민 분비량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나 봅니다. 그런데 도파민은 과해도 문제지만 부족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파민은 고혈압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은 나트륨 흡수가 증가했을 때 50% 이상의 나트륨을 배설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게 되고 그에 따라 고혈압이 유발될 수 있는 거죠. 도파민 부족은 파킨슨병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떨리는 휴식 떨림, 움직임이 느려지는 운동 완만, 근육의 강직, 느린 자발적 운동, 균형 유지의 어려움 등이 있죠.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들이
운동 감소를 보이게 되는데 그 이후로 신경세포가 많이 모여 있어서 골격근의 무의식적인 운동을 담당하는 흑질의 손상이나 파괴로 인한 도파민의 감소로 보고 있죠. 파킨슨 증상이 처음 나타나는 시기에 도파민 신경세포는 일반적인 수준의 70% 정도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조현병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현병은 망상, 환각, 빛의 궤적 언어, 긴장행동 등이 대표적 증상이죠. 조현병은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강력하게 지지받는 가설이 도파민 가설입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조현병이 발생한다는 가설이죠. 그래서 조현병 치료제는 도파민 가설에 바탕을 두고 도파민의 작용을 막아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이미 제 뇌는 도파민에 절여진 것 같은데 어떡하나요?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한동안 자극적인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중독 대상이 없는 상황을 충분히 겪고 나면 그 상황에 다시 적응하면서 항상성의 기준치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합니다. 매일 자극적인 음식만 먹을 때 미세한 맛을 잘 못 느끼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는 양상추만 먹어도 맛있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도파민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저는 유튜브 쇼츠 좀 보러 가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파민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